안녕하십니까. 튜터 오은경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학사 시스템과 학사 제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제가 시연을 하면서 빠르게 훑어보고요. 학생들 보시는 화면도 좀 보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과 학습병행 신입생을 위한 원격대학 학습방법 안내입니다. 학사 제도 및 학습 시스템의 이해, 원격교육대학의 이해와 대학생 길라잡이, 전공별 안내는 화면 시연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대학생 길라잡이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어서 대학생 길라잡이를 훑어보면서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공별 안내는 저와 같이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화면 시연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학생 화면에서 꼭 보셔야 될 화면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격대학 교육이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면대면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상, 시간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학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대학 교육은 실시간 반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학습을 하려면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게 필수고요. 또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는 느낌을 계속 받으시기 때문에 고립감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새벽이 됐든 또 낮이 됐든 또 집이든 직장이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학습자 속도 따라서 또 보실 수가 있고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을 하실 수도 있고 대상 구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라 하면 그렇지만 20대 초반에 또 사람도 볼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볼 수가 있고 또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뭐 귀하잖아 이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서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죠.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기초 능력이 아주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활용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면 원격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피드백이 지연되기 때문에 좀 학습하시는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와 대학생 길라잡이를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튜터 사이트에도 올려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려다가 이걸 보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학 히스토리 나와 있고요. 교과 과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 환영사 우리 총장님께서 축하드리고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성공과 행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면서 제가 챕터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 등록 방법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을 하셔서 굳이 이거는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뭐 이거 지역대학하고 학과 홈페이지 검색하는 거 필수인데 오늘 저하고 학과 홈페이지는 검색해 보실 거고요. 이 수강 신청 부분, 이 부분도 이미 다 지났죠.
추가 수강 신청과 등록 기간까지 이미 다 지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추가로 들어오신 등록생 여러분이 많아서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났고요. 여기 수강 교과목 지정을 보면 지정 기준 학점이 있습니다. 신입생은 4과목이고요. 이제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편입생의 경우에는 5과목이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우님들 보면 대부분 4과목에 원격교육대학의 이해 1과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개중에는 18학점까지가 사실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과목을 더 하신 학우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입생 첫 학기에는 4과목이나 5과목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보셔서 6과목, 7과목 늘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뭐 수강 방법 신청은 이미 이 과정은 거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율 경비 중에 학생 회비가 있습니다. 학생 회비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학우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학생회비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뭐 성적 장학이나 국가 장학 받으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학생회비로 임원들의 장학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서 들으시고 학생회비 안 내면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 못 받을까 봐 그런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생회비는 내주시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서 장학금을 못 받나요?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기 개시 기간은 2월 지금 우리는 2월 1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2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개강을 해서 여러분 형성평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을 받으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출석 수업을 이제 빠르면 다음 주부터도 시작을 하실 거고 또 개중에 어떤 학과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이제 중간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디서 보시게 되면 학교 홈페이지 나의 정보, 나의 학습 종합 정보, 출석 수업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하고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객관식으로 15문제가 15문제를 치르시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틀리게 되면 2점씩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출석 수업에 참석하셔서 출석 수업에 과제물을 내시거나 시험을 보시거나 하시면 그래도 점수를 그 출석 수업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좀 교수님들이 조금 넉넉하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강의는 지금 윤호 캠퍼스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이거 이용 방법 아시고 계시죠? 그 나의 수강 정보 옆에 학습하기 이렇게 윤호 캠퍼스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도 모바일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동하시면서도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실 이용하는데 교재도 필요하지만 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PDF 파일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자료실에서 강의 자료 요쪽 부분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또 따로 더 추가로 해서 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강의 자료 해서 뭐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수업은 넘어가고요. 시험 유형하고 응시 방법을 말씀드리면 형성평가는 우리가 그 수강을 하고 진도를 나가면서 뒤에 연습 문제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진도율을 맞추면 20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점을 다 가져가셔야 기본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과락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요. 형성평가는 사실 100%를 다 완료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과목별 75% 이상 15강 기준으로 해서 12강 이상 학습이 완료가 된다면 20점을 드리기 때문에 바쁘셔도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서 20점 누구나 드리는 요 과목 점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는 출석 수업 평가와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중간 과제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수업이 두세 과목 정도 되실 거고요. 중간 과제물이 이제 한두 과목 정도 되실 텐데 요게 3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수업 들으시고 뭐 시험을 보시거나 과제를 내시는 이 부분은 조금 점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획득할 수 있어서 제가 계속 권장을 드리는 거고, 중간 과제물도 지시사항만 잘 지켜서 본인 언어로 해서 제출을 하신다면 중간 과제물도 비교적 점수 잘 주십니다. 그러면 형성평가 20점하고 중간평가 30점인데 최소한 여기서 50점인데 최소한 한 45점 이상은 가지고 가시면 우리가 기말을 볼 때 조금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뭐 추석 수업 대체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 수업을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다 일 때문에 그러실 때 인제 하시는 방법인데 뭐 요 부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과제물 평가 요거는 수업 시험 들어가시면 중간 과제물 이제 어떤 주제로 해서 지시사항이 어떤 것이고 분량은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하십시오 하고 확인이 되는데 요 부분도 지금 다 확인하신 걸로 압니다. 기말 평가는 시험이 대부분이고 과제물 제출도 간혹은 있습니다. 50점 만점으로 해서 객관식 25문항이고요. 시험은 25분. 그다음에 직접 나가셔서 시험 보실 때는 태블릿 PC 통해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인해서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온라인 시험, 태블릿 신청 및 조회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은 그 학우님 시간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절하시면 되고요. 시험 대상 교과목이 4개 이상인 경우엔 두 번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뭐 2 주에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평가는 뭐 A+부터 F까지 있지만 우리 학우님들은 F는 보지 마시고 아무리 못 받아도 C 이 구간에는 있으셔야 그 국가장학 같은 거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음 여기 학업을 위한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첫 학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대학생 길라잡이 보고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를 수강을 해도 사실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시기 편리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조교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 계시고 또 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화, 메일 또 교수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 튜터는 직접적으로 학우님들과 소통을 하게끔 이런 튜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격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지원을 돕기 위하여 석사, 박사 학위의 전문 튜터들이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는 신입생이나 2, 3학년 편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첫 학기에만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튜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기 사이버 튜터 선생님이 계신데, 이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를 또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은 사이버 튜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제도 있는데요. 선배님들이 또 멘토가 되고 학우님들이 멘티가 돼서 도움을 주고받고, 또 우리 학우님들이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멘토가 돼서 내가 받았던 고마움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은 국가 장학금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튜터 사이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적 우수자 장학금이 있죠. 요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 보호자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또 수여하는 장학금이 있고, 외국인과 귀화자, 다문화 학생, 이거 이제 귀화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6월 중에 올해의 지금 상반기는 6월 중에 공지사항이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요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공지사항 조금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의 회비 관련 건의 그 장학금은 학생의 임원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직전 학기 학생회비 납부를 하셔야지 학생의 임원이 되셨을 때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평점 평균 2.0 이상 해서 수업료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공 분리, 복수 전공은 지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 분리는 2학년 2학기 때 생활과학부는 3개 학과로 전공 분리가 되죠. 가정복지상담학, 식품영양학, 의류 패션학 해서 3개 학과로 분리가 되는데, 2학년 2학기 지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내년 9월에 전공 분리가 되실 예정이니까 그때 그 종합신청 정보 전공 분리 신청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과 일, 가정, 병역, 이거를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아방도 있고 병역 연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생 통합 서비스 1577-9995번으로 전화하셔서, 또 튜터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세요. 그러면 요거는 전화하셔서 원격 지원을 받거나, 혹은 제가 이미 이 원격 지원을 빠른 지원으로 해서 뭐 여러 분 이렇게 화면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고, 또 형성 평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등 다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필요하시면 제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학우님 컴퓨터 접속해서 원격 지원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심리 상담이나 건강 교육 이런 거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명서는 인터넷 증명 발급 바로가기 이 화면 하단에 맞춤 정보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학생증 부분은 우리 이미 동료 학우님이 많이 올려주셨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대학이나 도서관 이용하시는 거는 뭐 지역대학을 시험 볼 때만 가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 번쯤 발을 좀 들여 놓으시고 좀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우리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중앙도서관 클릭해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뭐 참고 도서뿐 아니라 학술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수시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대학 생활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려면 학생회 뭐 가입도 해 보시고 스터디 모임도 해 보시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즐겁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인제 졸업 학점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졸업 학점은 130점 이상이면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조기 졸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기 졸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30 학점 이상 조기에 취득해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일 때 취득하면 조기 졸업하실 수 있으니까 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좀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빠르게 넘어왔는데 졸업하실 때 그 논문이 지금은 문화교양학과만 논문을 제출하게 돼 있고 다른 학과는 논문 제출 없이 다 졸업이 가능하니까 학점 취득으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 자격증 취득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대학원은 우리 대학이 대학 그 국내 최초 원격 교육 방식으로 개설된 석사학위 과정으로 국립대학으로는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학교 대학원 과정을 제가 이제 석사를 나왔는데 공부하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워낙 또 철저하게 저희를 교육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대학원에 도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눈으로 한번 볼까요? 입학에서 졸업까지. 입학하셨고 수강 신청 및 등록도 하셨고 교재 구입해서 지금 강의 수강하고 계시고 형성평가 학습 진도율 학습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출석 수업 또 어떤 교과목이 출석 수업이 있는지 보시면서 수업 들어가시고 평가 받으셔야 되고, 또 비출석 수업 과목은 과제물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 보시고 130 학점 이상 취득이 되었다 그러면 졸업이 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논문이 있는 학과는 문화교양학과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그다음에 지역 대학별 위치하고 연락처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한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과학부 들어왔는데요. 보이시죠? 생활과학부 개설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 가족, 가족자원 관리, 소비자, 식품 영양, 그리고 복식, 의료 과학에 관련된 기초 이론과 전문 지식을 습득,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하고 목적이 나와 있고요. 교육 내용 1, 2학년하고 3, 4학년 이제 전공 분리되면서부터 나와 있고,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일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 지금 학우님들 식품 영양학 전공하시는 학우님들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자격증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패션학 전공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신데 지금 이 기존의 패션 산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류 패션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은 이런 건강가정사, 가정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이용해서 뭐
공무원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담 기관의 상담원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건강센터 같은 데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식품 영양학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지역사회 단체나 회사 같은 데 영양사로 상담 이렇게 근무하실 수도 있고 의류 패션 전공은 이런 뭐 의료기사나 또 양복 산업기사, 한복 산업기사 이런 멋진 직업으로 또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격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과학부 공통 자격증은 가정복지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가정학회에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 자격증은 건강가정사가 있고요. 보육교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상담사,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죠. 부부가족 상담 전문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사나 상담 쪽을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를 해 드리는 그분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봉사를 하시고 싶어서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 자격증은 영양사하고 위생사가 좀 대표적인 건데요. 위생사는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영양사 자격증 그 면허 가지신 분들이 위생사 자격증도 같이 응시하셔서 취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영양사로 취업을 할 때 좀 더 좀 우위에서 취업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영양사 자격증 응시하시는 분들은 위생사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 패션학 전공 자격증을 보면 뭐 의료 기사부터 이렇게 뭐 컬러리스트, 샵 마스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패션 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양장 기능사, 한복 기능사 이런 분들도 꽤 계시고 이 샵 마스터는 고객에게 인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면서 고객의 체형이나 스타일, 기호 등을 고려해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패션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샵 마스터 부분 쪽에 공부를 하시면서 또 본인이 직접 디자인도 하시고 또 디자인을 하시면서 다른 분 컨설팅도 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 종합적인 패션 쪽에 전문 지식을 갖추시고 좀 이렇게 막 성장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 샵 마스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할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 살펴보도록 했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화면을 잠깐 볼 텐데 제가 보는 화면은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샘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면 나의 정보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옆에 쭉쭉쭉쭉 나오고 나의 학습 종합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여기 수강 교과목, 형성평가, 출석 수업, 그다음에 중간 과제물, 기말 시험 이것까지 스케줄 관리를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 유형이 어떤 과목은 과제물 제출이냐, 어떤 과목은 아니면은 출석 수업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거는 지금 탭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저는 없습니다만 우리 학우님들은 다 마이 페이지 가시면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고, 학사 정보 가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수업 시험 가시면 여기 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유형 변경, 장소 변경, 지역 대학 변경, 수업 및 시험 정보 변경, 뭐 정보 조회 이렇게 해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자주자주 들어가셔서 여기 다 이렇게 눌러서 계속 보시고 다 보시고 이렇게 다 자세하게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눌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자기주도 학습법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법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아시는데 계획을 세우기도 하시는데 이게 실천이 조금 어려워서 인제 성공으로 가시는 길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자기평가. 학습 상황을 평가해야죠. 아,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을 투자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요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 활용. 다양한 자료와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야만 이 원격 대학의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이나 또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게 힘들다면 튜터 사이트 들어오셔서 올려드리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꼭 체킹하셔서 뭐 기간이나 이런 거 놓치셔서 못 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4 번, 5 번은 제가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요. 자기주도 학습법은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또 그 부분에 적용을 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에 딱 구애받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서 하고 또 반복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의 그 학습 그 방식과 스타일이 있으세요.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사실 왕도가 없거든요. 자, 자기주도 학습법. 자신의 목표 및 관심사 설정 중요한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 성인의 자기주도 학습법을 안드라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다고지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수자, 즉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거의 뭐 이렇게 주입하듯이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을 페다고지라고 한다면, 안드라고지는 이제 교수자한테 의존하던 특성이 점차 자기 주도적으로 변합니다. 변하면서 학습 동기가 확실하죠. 그 의무 교육이나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의해서 그 학습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 목표 설정을 위한 자신의 관심사를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뭐 자격증도 살펴보고 또 생활과학부의 또 그런 목적이나 목표도 살펴보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지, 뭐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일에 꼭 그것이 직업과 연결되어야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학우님들은 뭔가 제2의 직업을 갖거나 현재 직업에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혹은 지금 직업이 약간 부적응 상태라서 직업을 바꾸려고 하시거나 그러실 텐데 본인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셔야 전공 분리하실 때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관심사를 분석했다면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장기와 중단기 계획을 세우시는데 연도별, 분기별을 세우시고 또 분기별에서 월별로 나누시고 주별로 나누시고 요일별로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하는 현상. 그런데 뭐 맞죠. 지금 우리도 이 원격 대학 교육의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 관심이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적자 생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어야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이 있는데 적었던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의 그 성공률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잠시 보시면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79년도에 한번 조사를 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졸업생의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웠대요. 계획을 세웠는데 또 거기서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냥 나머지는 뭐 그냥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갔대요. 그랬는데 10년 뒤에 그 연구자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그 13%는 목표가 아예 없었던, 그러니까 3%는 적었고 또 13%는 목표가 있으나 기록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 기록은 하지 않았던 그분들, 목표는 있었죠. 그분들이 84% 학생들에 비해서 수입이 2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적었던 학생들 있죠. 3%? 3%는 그 80%의 졸업생보다 평균 10배 정도의 소득이 많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있다면 어디라도 적자. 수첩에 적고 머리에 기억하고 보면서 기억하고 그러자.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적는 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적어 놨는데 꿈의 지도 그리기.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그 여정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사진처럼 이렇게 기억해 놓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전 선언문 작성,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나는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싶어.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완성형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나는 4년 후에 영양사 자격증에 합격해서 어디 영양사로 취직을 했어. 이게 내 목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나의 뇌가 인지를 하고 나의 행동을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맞추어서 뇌가 또 조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고 계획서 작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수치화해서 성공한 것은 90% 성공을 했는지 70% 성공을 했는지 70% 성공을 한 것은 나중에 30%를 어떻게 추가로 해서 성공할 계획인지 그렇게까지 수치화해서 성공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 카드 작성 부분은 실천 목표를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적은 것을 체킹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자유 게시판에 한번 본인의 명함을 올려줘 보세요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었던 부분과 맞습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제 명함에 어떤 거를 적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적었던 것보다 지금 한 150% 정도 더 많은 그 명함에 적힐 그
저의 직함들이 있는 걸 보면은 요 명함은 간단하지만 그리 얕잡아 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함은 꼭 한번 아직 그 자유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신 학우님들 많으신데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맨 뒤에 있는 명함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쓰시고 올려주셨으면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72라는 숫자는 뭘까요? 네, 좀 센시티브하신 분들은 이미 캐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3 일의 시간을 말합니다. 3 일의 시간, 우리 작심 3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안에 나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작심 3 일이면 3 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계획을 아무리 적어 놓고 뭘 하더라도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일단 적었다면 생각하는 건 뒤로 미루시고 행동으로 가시는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 연결해서 수강 하신 거 들으시고 형성 평가까지 문제 다 푸시고 체킹하셔서 진도 확인하시고 또 튜터 사이트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명함 부분 적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이 시간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짚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